안녕하십니까. 일산 삼동 대하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심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가기 위해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족도시란 생산과 소비 등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말하며 이는 단순히 주거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업무와 교육은 물론 여가, 쇼핑 등이 모든 것이 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가요? 고양시를 자족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족도시를 표방하였으나 교통, 산업시설, 일자리 등이 절대 부족한 기형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교통망은 자족 기능이 부족하여 출퇴근 시간에 투자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신도시의 매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수도권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얻은 고양시. 인구 105만 명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가밀 억제권력, 군사지역 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재정성과연구원의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3종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맡았습니다. 재정성과연구원의 용역 착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면적은 성남시의 2배지만 지역 내 총 생산은 3분의 1 수준인 2조 4,800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면적이 고양시의 20% 수준에 불과한 부천시는 GRP가 고양시의 9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행정면적은 267.3km²이나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면적을 합산하면 349.3km²로 실제 면적보다 넓은 실정입니다. 재정성과연구원은 고양시 전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을 받는 가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지역 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성석동과 문봉동, 간산동, 대자동 등 약 1,761만 평방미터는 군사지역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며 원당동, 내우동 등 약 798만여 평방미터는 시에 행정위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의 전체 면적 중 4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자족도시 고양시로 나가기 위한 효율적인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기 신도시 대도시인 성남시 신도시와 고양시 신도시는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1기 신도시 대표 도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도시 자족 기능을 갖춘 성남시 신도시와 그렇지 못한 고양시 신도시 집값 격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과 함께 IT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우수 인력 유입과 여러 기업 서비스 업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값, 임대료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16년 기준 7만 5천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1,306개의 기업이 인천에 있습니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내년 12월 조성을 마칠 예정이고 인근 그린벨트 땅에는 첨단 금융산업에 특화된 제3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남시는 판교 일대를 2022년까지 상주 인원 15만 명 규모의 거대 업무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인근 LG 디스플레이를 유치한 파주시 외 삼성전자 사업장에 위치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의 대기업이 유치되어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고양시도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위의 자료는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고양시는 기업 유치 지원 부분에서 228개의 조사된 지자체 중 186개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는 해당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9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지원은 많은 기업을 고양시로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의 표는 거주지 내 통근자 수와 거주지 외 타지역 통근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시 거주자 내 통근자 비율은 59%이며 수원시 거주지 내 통근자 비율은 56%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거주지 내 통근자 수의 비율은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 인력을 충분히 투자할 기업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통근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고양시와 고양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차이가 도시 가치 격차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를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밑거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양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인천 7기 핵심 키워드로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 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의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계획의 의지에 따라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 경제에 활력을 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고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가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고용률도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의 최우선 정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고양시의 최대 현안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구역과 공장 설립 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계십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고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장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기업하기 편리한 행정 재정적인 혜택과 무합리한 규제 효과를 통해 세수 확보에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우량기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노력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도시 발전을 정체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가족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유치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고양 시민의 삶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목수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시목수분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문수 위원님께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양시는 생활 활용 측면에서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기능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양시와 같은 과밀업체 번역이 수원 성남에 비해 무량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중복 규제 그리고 접경지역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변화된 시대의 상황과 인식에 근거하여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접경지역 관련 정보의 규제에 대해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피해 산정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은 그 단계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객관적이고 현실 타당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본 용역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규제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 제한구역법에 의한 지난 50년간의 피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고향 시민과 기업들이 상실한 기회비용을 가능한 한 수치화하고 객관화하여 제도 개선은 물론 보상 차원의 획기적인 복귀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 12월 12일 발표하여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착수 보고회를 가졌으며 4월 중순경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월 27일 빈마루 방송센터에서 고양시정연구원 주관으로 규제 완화 관련 포럼이 개최됩니다. 전문가들의 제안과 여론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년도 6월 중에는 군간협력 관광관을 채용하여 원활한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충을 위한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각종 규제라는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여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수동 사업은 기존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과 성장 동력을 얻어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만 걸맞는 고양시 미래 수요 창출형 모델로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첨단 의료산업 등 미래 신산업 플랫폼을 구성하여 첨단 산업과 문화 등 교육문화 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산업단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16년 6월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테크노밸리 사업 입지로 설정되어 같은 해 8월 사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시공사가 65%,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의 지분을 갖고 사업비 총 7,121억 원 중 고양시가 2,516억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아 2019년 9월 중 세부 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고시되면 2020년부터 지자물 보상을 착수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테크노밸리 주동 특별회계 및 현물 출자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중인 도시 첨단 산업과 법적 규제를 일시적으로 요구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들어온 스마트 하에 기후 환경 등 지금이라도 유구성 가능한 신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인허가 신속 처리, 조세 감면, 경영자금 지원 및 원스톱 서비스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양시가 기업화의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2019년 4분기 중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당초 기대 효과인 1,900여 개의 기업 유치와 18,000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달성됐을 때 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족진흥 강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심홍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